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여름을 맞이하여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맹사업과 관련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금쪽 같은 내 가맹점 교육 시리즈를 새롭게 준비하였습니다. 네,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가맹 희망자 분들이나 가맹점 사업자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 과정은 총 3개의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15개 주요 사례에 관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교육에 앞서 목차를 살펴보시면 먼저 2021년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떠한 가맹 관련 문의가 들어왔는지 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가맹사업법 적용,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등 각 유형에 따른 실제 문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가맹종합지원센터의 금쪽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로는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해드리는 애로 고충 상담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 또한 수강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부터는 총 2가지 방법으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먼저 기존과 같이 지식대문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휴기간 강의, 가맹점 사업자를 클릭하시면 금쪽 같은 내 가맹점 시즌1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증, 수료 확인 화면 등 수료 증빙 화면을 캡처하신 다음 네이버 폼 설문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 및 캡처하신 수료 증빙 화면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2번째 방법은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튜브 공식 채널인 조정원TV로 접속하신 다음 금쪽 같은 내 가맹점 시즌1을 수강 후 인상 깊은 강의 장면을 캡처하신 다음 네이버 폼 설문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 및 캡처 화면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번 달부터는 2가지 방법으로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참여 방법 1과 2를 통합하여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기프티콘을 증정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발행한 애로고충 상담 사례집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책자는 가맹점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30가지 문의 사례와 그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교육은 이 책자를 기본으로 하여 그중 15가지의 문의를 추가 선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제 가맹사업을 막 시작한 A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가맹사업을 시작한 A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또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도 답답한 것도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생계수단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준비한 소중한 나의 가맹점인데 과연 A씨는 어떠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문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A씨와 같은 가맹 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분들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2021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인입된 애로 고충 상담 유형을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에는 총 562건의 애로 고충 상담이 진행이 됐고요. 그중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문의가 117건으로서 전체 21%를 차지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상담 문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13건의 상담이 이루어진 손해배상 의무 부담 관련 문의로서 이것은 전체 20%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사전 의무, 사전 제공 의무 관련 문의 등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1, 2순위 문의 유형을 합치면 전체 문의 유형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시리즈 또한 가맹점 사업자 및 가맹 희망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선별하여 솔루션을 제시해 보았는데요. 가맹사업법 적용 관련 솔루션 2건,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관련 솔루션 1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솔루션 3건, 불공정 거래 행위 8건, 부당한 계약 종료와 관련된 솔루션 1건으로 총 15개의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손해배상 의무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가맹 계약이나 또 당사자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서
각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가맹종합지원센터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적용과 관련된 문의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2020년 분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A씨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문의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분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니 당연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가맹계약서가 아니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계약서 내용을 보면 상호 사용에 대한 대가로 가맹비 등을 지급하고 교육이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가맹계약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위탁계약서라는 명칭 때문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맞나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 가맹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니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계약서가 위탁계약서 등의 좀 명칭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이 가맹사업법 제2조의 개념들을 좀 충족하고 있음이 인정이 된다면은 그 질문자님의 계약 상대방을 가맹본부로 보고 그래서 가맹사업법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서 가맹사업법 제2조의 그 가맹사업 요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맹본부의 상호, 서비스표, 그 밖에 영업표지 등을 가맹점 사업자가 좀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가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이에 대해서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좀 실시해야 되고요. 이러한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을 지급하는 그런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이런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만족이 된다면은 가맹사업에 해당하고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신중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B씨께서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맹본부는 모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 좀 문의를 주셨는데요. B씨의 자세한 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영세한 가맹본부라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고 정보공개서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가맹본부를 좀 알아보니 워낙 매출도 적고 해서 거짓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리저리 찾아보니 가맹사업법 적용 배제 규정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더군요. 이런 경우 저는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계약을 체결하기가 좀 겁이 나네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소규모 가맹본부들도 많고 그 소규모 가맹본부에는 이제 가맹사업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들으셔서 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소규모 가맹본부여서 가맹사업법 적용이 좀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 제3조의 제2항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의무, 허위가장 정보 제공 행위 금지 의무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신 가맹본부 또한 아무리 소규모 가맹본부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좀 제공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배제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과 관련된 문의 내용인데요. 샵인샵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C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맹본부 법 위반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연을 살펴보면 작년부터 샵인샵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맹본부로부터 이러한 문서를 제공받지 못하였는데요. 이렇게 체결된 가맹계약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인해 자동 해지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모든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가 있는 만큼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면 이것이 이제 가맹금 반환이나 공정위 시정 조치나 과징금 등의 좀 원인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양 당사자가 가맹계약에서 뭐 특별하게 정한 게 없다면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를 좀 위반했다고 바로 가맹계약이 뭐 자동 해지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국면은 약간 각각 별도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이제 정보공개서나 아니면 또는 뭐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 후에 뭐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원할 때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7월 1일 날 가맹계약 체결했다면 7월 1일 뭐 이전이나 아니면 4개월 뒤인 11월 1일 이전까지는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좀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벌써 3명의 사연자분들의 궁금증에 대한 금쪽 솔루션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허위 과장 정보 제공과 관련된 문의이자 오늘 교육의 마지막인 4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를 주신 분은 가맹본부의 말을 믿고 이제 막 가맹사업을 시작한 D씨인데요. D씨께서는 가맹본부에게 금지되는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연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았는데요. 가맹본부 직원으로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 각종 지원금도 지급될 것이고 전문 인력을 통한 경영 자문 서비스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를 믿고 실제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경우도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이 될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가맹점 사업자분께서 다소 억울하실 것 같은 입장이신데요. 이러한 경우도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중에 한 유형에 좀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문의 주신 내용 또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되어서 금지될 거고요. 관련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나와 있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유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이 아님에도 가맹본부가 최저 수익 등을 좀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을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 분석 등과 관련하여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있고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행위에 준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좀 제공하거나 아니면 사실을 좀 부풀려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서 좀 고시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에 관한 유형 지정고시를 좀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가맹점 사업자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맹본부가 이러한 행위를 좀 하는 건지 아닌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총 4개 유형에 대한 상담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나머지 유형들에 대한 문의도 순차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니 이유 있을 교육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